안녕하세요. 태블로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신효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동차 제조 공정 중 조립 공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태블로 서버에 접속해서 대시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대시보드는 생산된 차량의 결함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결함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를 한번 보면 2개월 동안 생산된 차량은 총 8,011대이고 그중 2,005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25% 정도이고 검사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결함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자동차 이미지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중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색이 진한 곳, 이 사이드 스커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뒤로 도어 핸들, 보닛, 배기, 스포일러 순으로 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는 시간에 따라 결함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결함률이 감소하는 패턴이 아니고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함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조립 공정 단계별로 결함 발생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공정 단계에서 결함이 몇 건 발생되고 있는지, 각 공정 단계가 총 결함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결함 유형에 따라서도 결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표면 결함, 형태 결함, 패널 조립 결함 순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드릴 다운해 보면 결함의 상세 유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각 부품별로 어떤 유형의 결함이 주로 발생하는지 값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커트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스커트를 기준으로 시각화가 모두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의 결함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느 공정에서 스커트의 결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스커트에서는 어떤 유형의 결함이 주로 발생하는지 등 대시보드와 상호작용하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함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으니까요.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런 결함이 주로 발생하는지 원인 분석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분석가를 불러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석가를 언급을 하고 분석 요청 바람이라고 쓴 후에 게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청을 받은 분석가는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 누가 나를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에 바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요청받은 분석가로 변신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데스크톱을 실행한 후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 혹은 앞에서 분석 요청받았던 대시보드를 데스크톱에서 바로 불러와서 대시보드에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로부터 수집된 센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별로 누가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작업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머신의 작업 시간별로 조립 공정 결과 리절트 값과
조립 공정 결과에 대한 목표값, 리절트 타겟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에서는 차량 볼트를 조이는 힘, 토크와 각도가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각각의 작업별로 각도와 토크에 대한 결과값과 목표값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의 데이터는 하나의 장비에서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장비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유니온을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작업했는지에 대한 작업자 데이터도 머신 데이터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작업자 데이터에 있는 작업자 번호를 문자열로 변경해주고 머신 데이터의 유저 필드와 작업자 번호 필드를 이용해 관계를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분석할 데이터를 설명드렸고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실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머신별로 제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지 컨트롤 차트를 통해 조립 공정 결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시간에 따라서 조립 공정 결과값을 평균으로 집계를 하고 값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차트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화는 모든 머신에 대한 평균 공정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A 머신에 대해서만 필터를 걸어서 결과값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A 머신의 시간별 조립 공정 결과를 라인 차트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시각화는 컨트롤 차트였죠. 컨트롤 차트에서는 품질의 산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심선과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을 그리고 공정이 그 안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필드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필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컨트롤 차트에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만큼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관리 상한선 필드는 리졸트 타겟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3표준 편차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선은 마이너스 3표준 편차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숫자를 기입해서 기준값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매개 변수 기능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값을 변경해 가며 볼 수 있도록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할 매개 변수 값은 3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관리 상한선, 하한선, 리절트 타겟 값을 이용해서 참조선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에서는 다양한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조 구간을 이용해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타내도록 할게요. 시작 구간은 상한선 필드로, 끝 구간은 하한선 필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인 리졸트 타겟까지 참조선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매개 변수 값이 3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관리 한계선 안으로 모든 작업 결과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3표준 편차가 아닌 2표준 편차까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개 변수 값을 2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표준 편차 밖으로 나가는 작업들이 보이는데요.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작업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결과를 원의 색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정 작업들에 대한 결과를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 시각화를 조립, 공정, 결과라는 이름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각화를 통해서 공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디서 문제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석을 위해 새 워크시트를 열고 센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각도와 토크 값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평균으로 집계를 변경하고 이 두 개의 값을 작업별로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기준은 모든 머신이기 때문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머신 A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값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값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축의 옵션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산형 차트를 통해서 머신 A에서 일어난 각각의 작업별 각도와 토크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결과 중에서 각도와 토크 값이 둘 다 너무 크거나 각도는 작은데 토크 값이 클 수도 있고 각도는 큰데 토크 값이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와 토크 값 둘 다 작은 결과도 있네요. 각각의 작업 결과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에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겟 값을 참조선으로 그리고 실제 작업 결과가 그 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면 되겠죠.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도와 토크의 타겟 값을 가지고 참조선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각도 축에는 각도의 목표값, 토크 축에는 토크의 목표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업이 타겟 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나타내는 에러 편차 필드가 있는데요. 에러 편차 필드를 색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목표치로부터 멀어질수록 진한 붉은색, 목표치에 가까울수록 푸른색을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센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만들어 놓았던 조립 공정 결과와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엮어서 본다면 관리 한계선을 넘었을 시점에 작업별 각도와 토크에 대한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대시보드를 열어서 시트를 조합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았던 조립 공정 결과 시트와 센서 데이터 분석 시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하나의 대시보드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필터 기능을 켜서 조립 공정 결과 시트를 필터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신별 필터는 현재 다중값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단일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변경하고 현재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시트에 필터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필터 값을 변경해 보면 모든 시트의 데이터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머신 A를 선택한 후에 조립 공정 결과에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시점을 선택해 보면 그 시점에 진행된 각각의 작업 결과를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시점에 작업한 결과물들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값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이 시점에 작업을 진행했던 작업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 워크시트를 열고 이번에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각각의 작업자가 담당한 작업수를 막대로 표현하고 작업자의 평균 에러 편차를 색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업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필, 토리, 리즈, 지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필은 작업수가 많은데 에러 편차는 낮은 반면에 토리는 비슷한 작업수에 에러 편차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이 같은 경우에는 에러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현재 시트를 작업자별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이 작업자별 분석 시트 역시 대시보드에 추가해서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신 A에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작업들을 선택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에러 편차가 크지 않았던 필이 해당 시점에서는 에러 편차가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별 분석 시트에서 필터를 켜서 필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계속해서 작업 결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정 시점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이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장비에 대한 온도, 습도, 진도 등 가동 환경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정비 이력 데이터 등을 수집해서 현재 데이터와 결합해서 본다면 문제가 있었던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작업자의 AHR 정보를 가져와서 근무 연수라든지 수료 교육 정보, 마지막 교육을 받았던 시점 등을 연계해서 인력 관리를 위한 분석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다시 서버 쪽으로 게시해서 분석을 요청했던 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결함, 원인, 분석이라고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만 선택해서 서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게시한 대시보드를 실행해서 댓글창을 열어 다시 댓글을 통해 그분께 알림을 보내면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데모입니다. 데모에서는 태블로의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한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태블로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태블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사례에 대한 세션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